어머님, 이 사진 속 남자분은 누구신가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70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공포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그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 사진, 내 시아버지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마치 30년 동안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갑자기 지표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보려는 듯한 필사적인 부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은 발견되었고 비밀의 봉인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이 가족 전체를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다. 2023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3층 국화홀. 하얀 국화꽃이 빼곡히 놓인 영정 사진 앞에서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영정 속 고인은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76년의 생을 살다 간 한 남자.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고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며느리 수지는 상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조의금은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예, 식사는 저쪽 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수지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 큰아들의 아내로서 시부모를 모신 세월이 그만큼 길었다. 시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회사 동료였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으며 조문객들을 안내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 수는 없었다. 상주 가족들을 대신해 조문객을 맞아야 했으니까. 오전 11시쯤 조문객이 잠시 뜸해지는 시간이 찾아왔다. 수지는 장례식장 옆 작은 접객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고인의 유품들이 임시로 쌓여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짐들,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 누군가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수지는 한숨을 쉬며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회색 코트, 익다만, 신문, 안경집, 그리고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가죽 표면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닳아서 검게 변해 있었다. 적어도 30년은 된 듯한 가방이었다. 이 가방, 처음 보는 건가? 수지는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지퍼가 뻣뻣하게 걸렸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물건. 특유의 저항감이 느껴졌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탁!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살폈다. 접객실의 어두운 구석에 하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배경은 어느 공원인 듯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22~23살쯤 되어 보였다. 단발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어머님?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말순이었다.
그 또렷한 쌍꺼풀, 오똑한 콧날, 그리고 환하게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까지 모든 게 지금의 시어머니와 똑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 수지는 사진을 눈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키가 큰 남자였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다. 인물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에서 진한 행복감이 느껴졌다. 문제는 이 남자가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시어머니가 가끔 꺼내 보이곤 했던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들. 그 속의 시아버지는 이 사진 속 남자와는 확연히 달랐다. 시아버지는 얼굴형이 둥그렇고 체격도 이보다 작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자처럼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럼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5년 4월 15일. 수지는 빠르게 계산해 봤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한 건 1977년이었다. 결혼 25주년 때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준 기억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결혼하기 2년 전에 찍은 것이었다.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온갖 추측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옛 연인? 약혼자? 아니면 아니야, 진정해.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건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수진아, 거기 있어? 갑자기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깜짝 놀라 사진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 여기 있어. 문이 열리고 남편 민수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민수는 피곤한 표정이었다. 밤새 조문객을 맞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이다. 뭐해? 유품 정리? 응. 아버님 물건들 좀 보고 있었어. 그래.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지금은 조문객 맞는 게 먼저니까. 알았어. 민수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수진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사진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지? 더 이상한 건 이 사진이 왜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냐는 것이었다. 만약 단순히 추억의 사진이었다면 가족 앨범에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마치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가방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 사진, 어머님께 여쭤봐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어머님, 이 남자는 누구세요? 라고 직접 물어야 하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야 하나? 결국 수지는 결심했다. 물어봐야 한다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시어머니 말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74세의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응?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도 힘들지?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상한 거? 네. 이거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말순의 얼굴이 확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말순은 사진을 들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아버님 가방에서요. 낡은 가죽 가방 있잖아요. 거기 맨 밑바닥에 있었어요. 말순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어머님, 이 사진. 어머님 맞으시죠? 젊으셨을 때? 응. 그럼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말순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사진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드디어 말순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 사진, 내 시아버지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그럼 묻지 마. 오래된 일이야. 아주 오래된. 말순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이 왜 이런 사진을. 그만. 말순이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수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미안해, 수진아. 말순은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사진은 그냥 잊어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발 다시는 이 이야기 꺼내지 마. 알겠니? 말순은 사진을 수진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대로 품속에 넣어버렸다. 이 사진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는 이제 잊어. 응?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단순히 옛 친구 사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례식장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에서는 남편 민수가 피곤한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 어머님은 왜 그렇게 당황하셨을까? 아버님은 왜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을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질문 끝에는 하나의 무서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어머님께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몸서리를 쳤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경스러운 일 같았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와 장례식장 로비로 갔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에 섰다. 밤의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수진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시어머니 말순이 서 있었다. 어머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잠이 안 와서. 너도? 네.
마음이 복잡해서요. 말순이 다가와 수진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후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미안하구나. 아까는 너무 심하게 대했지. 아니에요. 제가 불쑥 그런 걸 여쭤봐서.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냥 오래된 일이라서, 잊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래. 어머님, 언젠가 다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내 시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게 먼저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조급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진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수지는 직감했다. 이 사진 한 장이 곧 엄청난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은 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한 장의 사진이 불러올 엄청난 비밀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순이 평생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이 발인하는 날이었다. 고인을 화장터로 모시고 가는 마지막 날. 수지는 거의 잠을 못 잔 얼굴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사진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만 지나면 집에 가서 쉴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수지는 민수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 아버지 유품에서 어머니와 다른 남자가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전 10시 발인식이 시작되었다. 영정을 든 큰 손자가 앞장섰고 상주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인 관이 천천히 운구차로 옮겨졌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말순이 관을 붙잡고 오열했다. 74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보내는 슬픔이었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사진 속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운구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다.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궁금해졌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뿐일까? 아니면 사진 속 그 남자도 떠올리고 계실까?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화장터에 도착했다. 간단한 화장 절차가 진행되었다.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시동생 부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이제 아버지 정말 가신 거예요. 무겁고 슬픈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례가 끝나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시댁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시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다. 40평대의 아파트는 나이가 들었지만 위치가 좋아 가치가 상당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아버지 유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말순이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유산? 벌써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루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생의 아내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상속세도 빨리 신고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수지는 침묵을 지켰다. 남편 민수도 불편한 표호로 가만히 있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뭐부터 정리해야 하니?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확인해야죠. 이 아파트, 그리고 지방에 상가 건물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금이랑. 시동생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 그리고 주식도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주식은 많지 않아. 3천만 원어치 정도? 말순이 대답했다. 수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났다. 그날 발견했던 통장.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통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혼자 시댁 안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사용하던 서재 겸 작은 방이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과 펜이 놓여 있었다. 수지는 하나씩 정리하며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낡은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건 뭐지? 수지는 통장을 꺼내 펼쳤다. 시아버지 명의의 통장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던 통장은 아니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매달 50만 원씩 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수취인 이름은 김영희.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었다. 수지는 급하게 통장을 뒤로 넘겼다. 송금 기록은 계속 이어졌다. 한 달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맨 앞장으로 돌아가 보니 첫 송금 날짜는 1985년 3월이었다. 1985년. 그럼 거의 40년 동안? 수지는 빠르게 계산했다. 40년 500만 원씩, 대략 2억 4천만 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도대체 김영희가 누구길래 아버님이 평생 이렇게 돈을 보내신 거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그 흑백 사진이 떠올랐다. 혹시 이 돈이랑 그 사진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지는 통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송금은 매달 15일에 이루어졌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던 작년에도 송금은 계속되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야. 뭔가 의무처럼 보내신 거야. 수지는 확신했다. 이 돈의 흐름 뒤에는 분명 큰 비밀이 숨어 있다고. 수진아, 거기서 뭐해? 갑자기 시어머니 말순이 방에 들어왔다. 수지는 깜짝 놀라 통장을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말순은 수진의 손에 들린 통장을 봐버렸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니? 서랍에서요. 어머님, 이게 뭔가요? 말순은 다가와 통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수지는 본능적으로 통장을 뒤로 뺐다. 어머님,
이 김영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왜 아버님이 40년 동안이나 이분께 돈을... 그건...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발 그 통장 나한테 줘.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머님,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유산 정리하면서 이런 계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말순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남편 민수와 시동생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제가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버님 명의의 비밀 계좌예요. 비밀 계좌? 민수가 놀라 물었다. 네. 40년 동안 김영이라는 분께 매달 5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시동생이 다가와 통장을 보았다. 이게 정말 40년이면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뭐, 2억? 시동생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우리가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희가 누굽니까? 말순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 울지만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말수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울기만 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이 집안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모두에게 드러날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시동생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니까요. 그래요, 어머님.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요. 시동생 아내도 거들었다.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영희는 먼 친척이야. 먼 친척이요? 응. 어려운 형편이어서 내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야. 40년 동안이나요? 매달 빠짐없이? 시동생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착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가족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혹시 그 흑백 사진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사진? 시동생이 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장례식장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뭐? 민수가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은 1975년에 찍은 거였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하시기 전이죠.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말순에게 집중되었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는 게 보였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긴 침묵 끝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말순은 천천히 두 손을 내렸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74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무너지고 지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표정. 앉아라. 다들 앉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74년. 내가 21살이었을 때 이야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멀고 아득했다. 마치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 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 그의 이름은 최진수였어. 말순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 만난 건 명동 거리였어. 내가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 진수가 서 있었어. 말순의 눈에 먼 옛날의 빛이 어렸다. 그는 우산을 건네주더라. 이거 쓰세요라고. 나는 거절했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산을 받아?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빗속으로 뛰어나가 버렸어. 그래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후에 또 만났어. 이번엔 시청 앞 광장에서. 그는 나를 알아봤어. 우산 쓰신 분 아니세요? 라고 물었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진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날 이해해줬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줬어. 그래서 사귀게 됐나요? 민수가 물었다. 응.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지. 1년 동안.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진수를 반대하셨어. 왜요? 진수는 가난했거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집안이 중요했어. 우리 집은 그래도 중류층이었고 부모님은 날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1975년 봄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셨어. 거절했지. 하지만 부모님은 강압적이셨어. 집안을 생각해라. 고생할 것만 뻔하다.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냐?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요? 나는 진수와 도망가려고 했어. 가족들이 놀라 말순을 바라봤다. 정말로? 응.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기로. 진수가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고 나도 뭐든 하기로 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이 알아버리셨어. 짐을 싸는 걸 보신 거야. 그날 밤 정말 끔찍했어. 아버지가 날 가둬버리셨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진수에게는 돈을 주고 보내셨대. 이 돈 받고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진수는 그 돈을 받았나요? 수진이 물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수는 거절했어. 대신 날 위해서 스스로 떠나기로 했대.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 말순이를 사랑하지만 말순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가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난 그 편지를 나중에서야 봤어. 진수가 떠난 지 한참 후에.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럼 시아버지는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어. 내 시아버지. 그분도 좋은 분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 수 있었다. 그 하지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976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 나는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절도 했지.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결혼하고 2달 후에 알게 됐어. 뭐려? 내가 임신했다는 걸.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설마 민수가 중얼거렸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수의 아이였어. 어떻게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었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아무도 몰랐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두 내 시아버지 아이라고 생각했지. 나만 알고 있었어. 1977년 5월 아이가 태어났어.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리고 있었다. 여자아이였어. 작고 예뻤어. 진수를 닮았어. 그 또렷한 눈매랑 작은 코가. 그 아이가 김영희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키울 생각이었어. 내 시아버지의 아이로 키우려고 했지. 하지만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알아챘어. 아이가 자기 아들을 안 닮았다고. 날 추궁했어. 나는 처음엔 부인했지. 하지만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말해버렸어. 말수는 얼굴을 2 손으로 감쌌다. 그날 이후 집안이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는 아이를 버리라고 했어. 내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어. 그냥 조용히 있었지. 며칠 후 내 시아버지가 날 불렀어. 말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당신이 힘들었겠소라고 하더라.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 위로했어. 정말요? 응. 아이는 죄가 없소.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요. 모두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요라고 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는 없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 그래서요? 먼 친척 집으로 아이를 보냈어. 아이가 없는 집이었거든. 그 집에서 영희를 키워주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지. 그게 그 통장인가요? 시동생이 물었다. 응. 1985년부터는 내 시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셨어. 나는 차마 못했거든. 통장을 볼 때마다 영의 생각이 나서. 그럼 사진 속 그 남자, 최진수는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물었다.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연락이 끊겼어. 연락을? 응. 영희를 낳고 몇 년 후에 한 번 편지가 왔었어. 진수가 보낸 편지였어.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써 있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답장을 쓸까 망설였어. 하지만 쓰지 않았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후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 그 사진은 왜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내 시아버지가 챙겨두셨나 봐.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아마 몰래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날 용서해줬고 영희를 함께 돌봐줬고 심지어 내 옛사랑의 흔적까지 지켜줬어. 나 같은 아내를 평생 받아들여 주신 거야.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 그것도 혼외 자식이라는 가장 무거운 비밀.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김영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경기도 어디쯤 산다고 들었어.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다고.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 차마 못 봤어. 어떤 얼굴로 만나. 날 버린 엄마인데. 하지만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그 시절엔. 아니야. 핑계야 다. 나는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한테, 시댁 식구들한테 맞서 싸울 용기가. 그래서 영희를 잃어버린 거야.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74년을 살면서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이었다. 한 번도 덜어낼 수 없었던 무게였다. 가족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말순의 고백 이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남편 민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유산 말이야. 김영희, 그 사람도 권리가 있는 건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법적으로는 아버님 자식이 아니잖아.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아버님이 평생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40년 동안 돈을 보내셨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느끼셨다는 거 아니겠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산이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 자신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일 다들 뭐라고 할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수진의 예상은 적중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국그릇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결국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젯밤 말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말순이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네.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요. 그게 무슨... 형님. 시동생이 민수를 바라봤다. 형님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복잡하네. 김영애 씨가 법적으로 아버지 자식은 아니잖아.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니에요. 시동생 아내가 거들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권은 없는 거 아닌가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시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자식도 아닌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동생,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평생 돌보셨잖아. 그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그럼 유산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냉정하게만 접근하면 형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님은 이미 아버지한테 많이 받으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저희는 뭐 받은 게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도 화가 났다. 부모님 모시고 산 게 누군데. 병원 모시고 간 것도 우리고 명절 때마다 챙긴 것도 우리잖아. 그건 큰아들 당연한 의무죠. 의무? 너는 그동안 뭐 했는데? 형제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수진과 시동생 아내도 서로를 노려봤다. 잠깐,
말순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유산 가지고 싸우니?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영희는 내 딸이야. 어머니,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든 혈육으로 어떻든 영희는 내가 낳은 딸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평생 지켜주셨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보낸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야. 책임이고 사랑이야. 어머니, 저희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유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끼면. 그래.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 몫을 줄게. 네. 가족들이 놀라 말순을 바라봤다. 내 몫 있잖아. 아버지 재산의 반은 내 거야. 그걸 영희한테 줄게. 어머니, 그건 왜? 내 재산인데 내가 주겠다는데 왜 안 돼? 말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어머님. 시동생 아내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자문? 네.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죠. 며칠 후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설명했다. 일단 김영희 씨는 법적으로 고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럼 상속권은 없는 거네요? 시동생이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요, 유언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김영희 씨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명시했다면 그건 유효합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셨나요? 민수가 말순을 바라봤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있긴 해. 정말요? 응.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봉투 하나를 주셨어.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보라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말순은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글씨로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말순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먼저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준 말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소. 당신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소. 나는 그 짐을 함께 짊어지려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거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민수와 민철에게 너희는 좋은 아들들이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다. 너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누나가 한 명 있다. 이름은 김영희. 내 어머니의 딸이다.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다. 영희에게는 특별한 상속을 하고 싶다. 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3천만 원은 영희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이건 내가 평생 영희를 위해 모아둔 돈이다. 3천만 원. 시동생이 중얼거렸다. 나머지 재산은 말순의 선택에 맡긴다. 말순, 당신이 결정하시오. 당신이 평생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걸 나는 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유언장은 명확했다. 김영희에게 3천만 원, 나머지는 말순의 결정에 따른다.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3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 시동생 아내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갚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그렇지.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다. 수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수는 유언장을 꼭 쥐고 눈을 감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영희를 만나고 싶어. 만나시겠다고요? 응.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아. 평생 도망쳤잖아.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야.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시동생이 말했다.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머님. 그 사람이 만약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어떡하려고요? 시동생 아내도 거들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알아. 내 아버지가 평생 지켜봐 왔으니까. 아버지가 만약 영희가 나쁜 아이였다면 40년 동안 돈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는 영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제대로 사과할 거야. 늦었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할게. 영희에게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반씩 나눠라. 너희 둘이서. 어머니 몫은요?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영희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만나보고 결정할게. 시동생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응, 수진아. 정말 만나실 거예요? 김영애 씨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만나야 해. 이제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말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청 무서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용서를 구해야 할지, 그냥 사과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가시는 거죠? 응.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이미 5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가요,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말수는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정말? 네. 혼자 가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구나. 두 여자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50년 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며칠 후 말순과 수지는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 들판을 비추고 있었다. 말수는 내내 침묵했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쥐고 있었다. 최진수와 함께 찍은 그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영희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긴장돼서. 당연하시죠. 저도 긴장돼요. 수진아, 고맙다. 함께 와줘서.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걸요. 버스는 작은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했다.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주택가로 들어갔다. 여기에요. 택시 기사가 알려준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집이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말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수진이 팔짱을 끼며 힘을 실어줬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말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여자의 얼굴. 젊은 시절 최진수를 닮아 있었다. 그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 자신의 입술선도 보였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김영애 씨이신가요? 여자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말순? 설마. 네, 맞아요. 침묵이 흘렀다. 영희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여행 사진들.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다. 영희가 차를 내왔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양아버지. 그러니까 널 키워주신 분한테 연락했어. 주소를 물어봤지. 아.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왜? 이제야 오신 건가요? 그 질문에 말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 이제야 왔을까? 50년이나 지나서. 미안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나는 용기가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가 무슨 얼굴로 찾아가나 싶었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아니, 박 선생님이요. 응. 열흘 전에. 조의는 표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갈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가장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분은 평생 너를 지켜봐 주셨어.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제가 양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어디선가 매달 돈이 온다는 것도요. 말수는 놀라 영희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10살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실수로 통장을 보셨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돈은 뭐예요? 라고. 그래서 다 들었죠.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제 친엄마는 다른 사람이고 사정이 있어서 저를 보냈고 대신 매달 돈을 보내준다고.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영희야. 하지만 양부모님이 워낙 잘 대해주셔서 괜찮았어요. 진짜 부모님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궁금하지 않은 척하면서.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혹시 저를 사랑한 적은 있을까?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너를 안았을 때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어. 집안의 압력에, 세상의 시선에 무너져 버렸어. 영희야, 내 친아버지는 최진수라는 분이셔. 말수는 흑백 사진을 꺼냈다. 영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응, 정말 좋은 분이었어.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결혼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1974년의 만남, 부모의 반대, 강제 결혼, 그리고 영희의 탄생까지. 영희는 말없이 들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살아계신지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대로 줄 수 없어서.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원망했어요. 응. 어렸을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절 버렸을까? 왜 다른 집으로 보냈을까? 밤마다 울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특히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이해가 됐어요.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겠구나 하고요. 영희가 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세요? 제 딸이에요. 26살이에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이쁘네. 어머니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아요. 말수는 놀라 영희를 바라봤다. 정말? 네. 손녀를 보면 어머니 얼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으셨을 때요. 영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23살. 대학생이에요. 그래. 잘 컸구나. 네. 전 행복해요, 어머니. 비록 이런 상황으로 태어났지만 좋은 양부모님 만났고 좋은 남편 만났고 예쁜 아이들도 낳았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말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어머니,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를 생각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을 못 이뤘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걸 알게 돼서. 영희도 눈물을 닦았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사셨을까?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5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 원망과 이해가 눈물로 흘러내렸다. 수지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한참 후 말순이 봉투를 꺼냈다. 영희야, 이거 뭔가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남기신 거야. 유언장이 있었어. 거기에 내 이야기가 있었어. 영희는 놀라 봉투를 받았다. 저한테요? 응. 3천만 원을 남기셨어. 내 앞으로. 영희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뭐,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분이 평생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받아줘. 하지만, 그리고 나도 내 몸 중 일부를 내게 주고 싶어. 50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영희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진심으로 괜찮아요. 저는 이미 다 가졌어요. 오늘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희야,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가끔 찾아와 주세요.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말수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꼭 그럴게. 약속해. 영희가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앨범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다. 영희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게 제 첫돌 사진이에요. 양부모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예뻤구나.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이건 중학교 졸업식.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며 영희는 자신의 인생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이 순간들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말수는 사진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행복하게 살아줘서. 영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빈 공간이 하나 있었다. 어머니, 오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여기에 붙이려고요. 사진을? 네. 50년 늦었지만 우리 모녀 사진.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자, 두 분 가까이 붙으세요. 말순과 영희는 어색하게 다가앉았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댔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닮은 듯 다른 하지만 분명히 모녀인 두 사람. 5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다. 해질 무렵 말순과 수지는 버스에 올랐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오늘 정말 다행이야. 용기 내서 저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최진수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이 사진은 죄가 아니었어. 네. 나는 평생 이 사진이 죄라고 생각했어. 남편을 배신한 증거, 가족을 속인 증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어.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건 내가 평생 품고 살아온 사랑이었어. 그리고 영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낳게 해준 기억이었어.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표정이었다.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 후 명절날 시댁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들 민수 가족, 작은아들 민철 가족,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명. 할머니, 송편 더 드세요. 영희의 딸이 말순에게 송편을 건넸다. 고맙다 예쁘다.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영희는 부엌에서 수진을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여기 놓으면 되죠? 응, 고마워 영희야. 처음엔 어색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희를 받아들였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영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거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말순과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도 작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말순과 최진수의 사진.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사랑의 증거였고 영희가 존재하게 된 이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사진 속에는 50년의 비밀이,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야기 속 말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영애 씨는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50년 만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혹시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